몸에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다시 전염시킬 가능성이 낮다. 미국 MBC의 메인 프로그램인 레스터 홀트의 나이트리 뉴스에서 대한민국 질본의 연구 성과를 속보로 전했습니다. 이에 미국 내에서도 코로나 항체를 가진 사람들이 재앙선 판정을 받아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걱정이 없다고 안도했습니다. MBC는 한국이 발표한 내용을 탑 뉴스로 다루면서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고 현재 한국의 방역 대책과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 이상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한국이 주도하는 우호그룹이 출범했습니다. 외교부는 20일 글로벌 감염병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 효과적인 대응 메커니즘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 글로벌 감염병 대응협력 지지그룹 출범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그룹에는 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터키, UAE, 모로코, 케냐, 멕시코, 페루 등 8개국이 포함되었는데 WHO 집행이사국 및 보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 그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이 그룹은 WHO 등 주요 국제보건기구 본부가 모인 제네바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으로 다른 국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형태로 운영될 방침입니다. 지난 12일 한국 주도로 유엔에서 보건안보 분야 우호그룹이 출범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오는 26일에는 유네스코에서도 한국 주도의 우호그룹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같은 움직임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감염병 전국에서 전세계 리더로 우뚝 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19일 WHO에서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되며 김강림 보건복지부 차관은 WHO 집행이사로 지명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임기가 만료된 일본을 밀어내고 집행이사국 자리에 올랐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집행이사국에서 물러나게 되자 사무총장 자리는 일본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세계 전문가들과 주요 언론들은 한국의 정은경 본부장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K방역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으며 국제사회는 일본의 방역은 한국에 완패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K방역의 성과가 최근 우리 국민들의 생각까지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 한국은 희망이 없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70%에 육박하며 1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의식의 변화는 이번 사태에서 한국의 국가 역량이 해외 선진국들보다 뛰어났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며 서로 힘을 합치는 끈끈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방역과 의료 시스템, 건강보험은 전세계 어느 국가도 따라잡지 못할 만큼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저명한 프랑스 학자 기소르망은 한국의 방역을 칭찬하면서도 한국이 성공한 것은 집단을 중시하는 유교문화, 감시받는 데 익숙한 사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한국의 성공은 높은 민주적 시민 성향으로 방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들은 세계적인 석학들의 입에서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한국은 방역과 검사를 잘 수행하면서 세계 각국에 당황하지 않고 할 일은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 서로 책임이 있다는 정신이 한국의 DNA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대표학자 자크 아탈리는 이번 감염병 사태가 한국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과 소프트 파워의 통달이라는 점에서 이미 세계 선두국 중 하나로 코ቪ드 위기는 소프트 파워의 위기이기도 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소프트 파워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 정치와 경제를 좌지우지했던 G2국가 미국과 중국은 현재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20일 중국을 향해 악랄한 독재 정권, 미친 사람, 얼간이라는 강한 표현으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러한 발언 이후 미 상원에서는 중국 기업 상장 금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거친 언사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최근 중국 때리기는 일종의 선거 전략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트럼프에게 자국의 방역 실패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역공했고 미국의 조치들에 맞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다른 국가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리더 역할을 했던 미국이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며 국제사회에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리더를 잃어버린 전 세계 국가들은 현재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K방역은 이제 전 세계에서 모델이 되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1차 유행은 아무런 준비 없이 대확산을 막지 못했지만 올가을에 예고되고 있는 2차 대유행은 한국과 같은 방법으로 막아내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사태 초기 집단 면역을 거론하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큰 피해를 입은 영국은 한국의 접촉자 추적이 인상적이었다며 6월 1일까지 한국과 같은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열악한 의료 시스템으로 일찍 봉쇄를 통해 확산을 막는 데 성공한 그리스도 앞으로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초기에 많은 국가들에게서 사생활 침해로 비판받았던 한국의 동선 추적 앱은 이제 미국과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따라 만들어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KBS 여론조사에서 한국인들에게 K방역이 가져온 변화를 묻자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프렘프씨 영상을 다 보시면 오늘도 재밌는 세계 소식을 정리해 푸쉬뉴스에 올려두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일본에서 텔레워크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일본은 그동안 도장을 찍는 식으로 업무를 하다가 이번 C19 사태로 갑자기 텔레워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망신살이 뻗치기도 했지만 이번 기회에 디지털 업무 환경으로 거듭나려고 많은 투자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고 아직까지도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최근 소식을 소개합니다. 5월 24일에 비상사태 선언이 해제가 되면서 재택근무를 했던 일본 직장인들이 다시 직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근 2달 동안 강제로 되지도 않은 텔레워크를 한다고 고생한 직장인들이 다시 회사로 오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인 노트북과 USB에 바이러스를 잔뜩 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평소에 안 해보던 텔레워크를 한다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도 문제지만 가정이나 인터넷 카페에서 수시로 USB를 사용한 것도 문제라고 합니다. 악성 소프트웨어인 멜웨어가 갑자기 회사 네트워크에 침투하게 되면서 긴급 사태에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보안 프로그램이나 클라우드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거의 없다 보니 너무 쉽게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텔레워크의 진짜 무서움은 회사로 돌아왔을 때이다 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런 사태에 대해 개인이나 회사가 미리 대책을 좀 세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사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재택근무를 했을 경우와 개인 노트북을 가지고 들어왔을 경우에는 하드디스크 내 악성 바이러스를 확인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USB도 여기저기 쉽게 연결시키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는 잠시 텔레워크를 실시했지만 다음에 오는 C19의 두 번째 파도에 텔레워크를 또 해야 하니까 더 주의를 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디지털 환경과 업무 시스템을 목표로 하자고 희망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갑자기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면서 근 2달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일본은 디지털 혁신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디지털 혁신을 위해 많은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의 원격 근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신청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소기업의 원격 근무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다루기 힘들고 종이 서류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종이 서류로 원격 근무 시스템 지원을 신청하는 아이러니라는 것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지적하는 것은 중소기업이 복잡한 서류 작업을 작성해서 현지 또는 국가 공무원에게 제공을 하면 그 공무원은 수많은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고 검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종 지원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신청한 회사들은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예로 3월 중 아베 정부가 중소기업이 재택근무와 같은 환경 구축에 발생하는 비용 최대 100만엔, 약 1135만원의 절반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5월 29일까지였는데 약 1만 기업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에 제출한 서류는 최소 5페이지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5만 장의 서류 더미가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4일 현재까지는 약 1300개 기업에게만 지원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나머지 8700여 기업은 세워라 내워라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많은 직원들이 나와서 서류 작업을 한다고 고생해서 제출했는데 언제 지원이 될지를 모르니까 기업들의 불만이 폭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의 담당 부서는 이러한 종이 서류 방식의 프로세스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사과한다. 우리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시간이 없었다. 기업들의 이러한 불편 사항을 고려해 다음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쿄도에서는 최대 250만엔, 약 2837만원을 지원하는 또 다른 텔레워크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텔레워크에 필요한 노트북과 태블릿 등의 장치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지원에 대한 신청은 7월 말까지 도쿄 고용 서비스 재단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이 재단에 따르면 직원 안전 계획 및 서약서까지 포함해 최소 13가지의 다른 유형의 지원 문서를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재단에서 100명 이상의 직원이 이 서류를 일일이 확인해서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뭐 또 몇 달이 걸릴지는 안 봐도 뻔한 결과이겠죠. 이런 텔레워크를 위한 종이 서류 작업에 대해 중소기업의 대표들은 한숨을 쉬고 있다고 합니다. 컴퓨터로 작업한 문서들을 다 인쇄하고 모두 날인 처리한 후에 우편으로 발생하는 등의 작업에 너무 많은 인력과 시간을 낭비했다. 그래도 우리가 재정 지원을 받을지는 불확실하다. 우리 일본은 텔레워크에 대한 출발선에도 서 있지 않고 있다 라고 비난한다고 합니다. 아베는 4월 27일에 재택근무를 독려하면서 종이 서류를 제출하는 식의 시스템과 사업 관습을 버려야 할 때이다 라고 했지만 현실은 완전히 따로 놀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차 현실은 여전히 종이 서류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에게 종이 서류 작업을 계속시키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비상사태 선언 해제 이후부터는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다시 늘어나면서 텔레워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계속 재택근무를 하고 싶다는 비율은 상당히 높아졌지만 업무 시스템이 변화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시 출퇴근 문화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디지털로 이끌어가야 하는데 그럴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예 재택근무하느라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지 이제 재택근무는 드디어 끝났다. 스태미너 도시락으로 힘을 냅시다. 라는 기사들이 쏟아질 정도로 일본의 텔레워크는 끝이 났습니다. 도리어 회사에 가서 텔레워크 구축 지원금이나 받을 업무에 매달려야 합니다. 물론 종이 서류에 파묻히고 도장 찍고 우체국에도 가야 하고요. 그래야 후진국 일본답죠.